자, 그 다음에 이제 그 SCFI라고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여러분들 뭐 H&M 많이 물려 계시잖아요. 여기 바로 연결이 되는 지수입니다. 요게 지난 최근에 조금 오르기 시작해요. 요거는 뭐 간단하게 제가 이제 네이버에 확인을 하라 그랬죠. 네이버에 SCFI 치면은 나옵니다. 추세가 자 1년 동안 내내 안 좋고 이렇게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최근 3개월 어떻다? 살짝 고개를 들어 올렸다는 겁니다. H&M 주가를 한번 볼까요? 자, 주봉으로 보면은 뭐 2021년 초에 5만원 초반까지 찍고 지금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상태고, 자, 일봉으로 보시면은 작년 10월에 저점에 근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내가 만약에 H&M 보유자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물을 한번 타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돌아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어떻다? 산업재, 소재들이 좀 금요일에 상승을 했었고 중국 쪽도 돌아서고 있다. 요런 정도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보시면은 자, 그 외국인들이 보시면은 작년 2분기에 10조를 팔았고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자, 1분기 때 7조를 샀는데 자, 2분기 현재 뭐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7조 가까이 됐죠.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요. 자, 주간으로 보면은 한 주에 거의 1조 4천억, 5천억씩 삽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1조 2천억을 샀는데 왜냐하면 이제 하루 쉬었죠. 5일이라 그러면 거의 1.5조씩 사는 거죠. 한 달에 6조씩 사는 겁니다. 외국인의 매매는 이렇게 계속 사고 있다. 뭘 사요? 거의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간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뭘 샀냐? 아까 외국인이 1.2조를 샀다 그랬는데 삼성전자가 8,500억, 하이닉스가 4,700억, 두 개를 다 사는 겁니다. 두 개만 사는 거예요. 즉 뭐다? 우리나라 시장의 대표주기 때문에 사는 걸 수도 있겠고, 뭐 반도체가 조합해서 살 수도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1,200억 정도 찍히는데, 요거는 지난주 설명을 드렸지만은 MSCI에 신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일회성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뭐 LG 전자니, 뭐 삼성 SDI, 이노텍,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주로 이제 IT 대형주들 위주.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그다음 SK 아이테크놀로지, 2차 전지 쪽으로도 좀 조금씩 확산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합니다. 계속 팔고요. 지난주에도 한 5, 6천억 정도 팔았어요. 근데 뭘 샀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 후반에 보시면은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SK 아이테크놀로지 또는 뭐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조금씩 물떡물떡 올랐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라든가 뭐 삼성전기, 이노텍 이런 대형 IT주들, 그리고 뭐 하이브, 엔터주들, 또 LG화학이니 SK이노베이션이니 이런 2차 전지 셀업체들 이 정도로 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업종들이 올랐냐?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전자, 삼성전기 이런 대형 IT주들은 뭐 외국인이고 기관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터 어때요? 2차 전지 셀,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SDI, LG 화학, 또 LG 에너지 솔루션, 또 소재 업체들이 살짝 반등을 했다. 굳이 이유를 찾자 그러면은
이 배터리 원재료들이 계속적으로 좀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게 리튬과 LiPF6라고 이 전해액의 원재료입니다. 이 리튬과 이 LiPF6가 쭉 보시면은 자, 리튬이 1월 달에 450불에서 4월 달에 170불까지 급락을 했고요. LiPF6도 22불에서 9불까지 거의 반토막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5월 달에 최근에 어떠냐? 살짝 고개를 들었다. 즉 뭐다? 원재료가 빠지면 판가가 빠지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요 원재료 가격이 리튬과 LiPF6가 살짝 고개를 들었다. 여기서 2차 전지 쪽도 약간 지난주 후반부터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죠. 어떤 업체들? 자, 중국에 치우친 대형주 말고 LG생명이나 아모레 말고 어떤 업체들을 봐라. 중소형주 중에서도 색조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 노출된 업체들을 보라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색조 업체들이 뭐다? CNC 인터와 아이패밀리 SC. 자, 이런 업체들은 자, 살짝 눌림목만 주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입니다. CNC 인터는 이 색조의 ODM 업체예요. 자, 아이패밀리 SC도 거의 일본에 집중이 되어 있고 거의 색조라 그랬죠. 여기도 거의 뭐 5일선도 안 깨면서 계속적으로 오릅니다. 이쪽을 중점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시고, 지난주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코스메카 코리아와 잉그루드랩이 금요일 급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잉그루드랩은 자, 미국에 거의 100% 노출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모에 맞죠. 일본, 미국에. 이 코스메카 코리아는 잉그루드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둘 다 1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와서 갭 상승을 했고, 이렇게 조정을 보기다가 21선 부분까지 왔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리포트가 나왔어요. 2분기 실적도 좋대더라 하니까 바로 또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요런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이제 임플란트 말씀드렸지만은 5월 달에 자, 6월 1일 날 5월 달 수출 데이터 좀 찍힙니다. 그래서 뭐가? 임플란트는 아까 말씀드렸고, 또 미용 의료기기들이 또 상당히 좋아요. 자, 요런 식으로 자, 임플란트도 자, 전년 동기 대비 15% 정도 늘었고요. 미용 의료기기도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들이 계속 좋냐? 자, 비올 우상향, 원텍 우상향, 그다음 제이시스 메디칼도 살짝 조정받다가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클래시스 우상향.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루트로닉도 상당히 좋죠. 자, 이런 업체들이 우리가 이제 5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덜 오른 건 뭐일까요? 덜 오른 미용 의료기기 업체를 좀 봐야 되겠죠. 이루다라고 있습니다. 이루다. 자, 이때 급등을 하고 살짝 조정을 좀 받는 추세고, 또 하이로닉이라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자, 그러면은 이런 업체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력기기들, 변압기 업체들, 이 업체들도 5월달에 아까 그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다 어땠어요? 다 뿜뿜했습니다. 자, 현대일렉트릭 5월달에 조정을 좀 보이다가 금요일날 급등을 했고요.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 금요일 급등. 그 다음에 뭐 LX 일렉트릭 여기도 금요일날 급등. 그 다음에 뭐 좀 작은 업체로는 재룡전기라고 있어요. 재룡전기 여기도 금요일날 급등.
그 다음에 일진전기. 자, 이런 업체들이 다 1분기 실적도 좋았고 1분기 실적 발표 난 다음에 좀 쉬다가 5월 달도 좋다. 그러면은 2분기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 이런 업체들이 지난주에 좀 좋았다. 물론 이게 뭐 계속적으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좋았고, 이제 자동차라든가 이제 부품 업체들이 좀 쉬었어요. 그럼 뭐가 안 좋은 게 있냐? 없습니다. 자, 보여드렸지만 5월 달에 자동차 수출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왜 조정을 받았냐? 많이 올라서 1분기 실적도 좋았고 2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라든가 부품 업체들 중에서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 업체 중에서 실적이 좋은 것들을 또 우리가 추려내면서 매매를 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정을 좀 볼게요. 자, 내일은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뭐 큐라티스라는 업체가 공모가 있고요. 이제 우리 아스코는 6월 2일 날 시작을 했다가 5일 날 월요일 종료를 하는데 또 바이오 USA라는 또 학회가 또 있습니다. 자, 6월 8일까지 목요일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주가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겠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ISM 비제조업 지수. 자, 미국의 이 제조업 지표들은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이 비제조업 지수는 좋아질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거고, 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유가가 좀 안 좋죠. 왜? 러시아가 지금 아시아 쪽에 계속 물량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추가 감산을 하더라도 뭐 유가가 오를지 내릴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거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 즉 XR 기기가 공개가 된다. 그러면은 어떤 업종이 좀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쉬고, 자,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자, 중국과 미국의 무역 수지, 그 다음에 이 프로테움텍이라는 공모주 청약이 좀 있고요. 자, 6월 8일 목요일이 중요합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라 그래서 3, 6, 9, 12 이 3개월에 한 번씩 이 선물과 옵션은, 자, 선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수 선물, 개별 종목 선물. 옵션도 똑같이 지수 옵션, 개별 종목 옵션. 우리가 이제 매월마다는 옵션 만기라 그래서 둘째 주 목요일 날. 근데 이제 3, 6, 9, 12 요 3개월씩은 이 선물까지 겹치기 때문에 네 마녀의 날이라 그럽니다. 즉 변동성이 커진다. 변동성이 커진다는 말은 뭐야? 아래로도 위로도 급락과 급등이 가능할 수 있는 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마녀공장이라고 이제 화장품 업체인데, 이게 제가 소개를 뭐 해드린 분도 있지만은 상당히 경쟁률이 높았고요. 요거는 또 이날 상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는 1개월 이내에는 매매를 하지 마라. 왜? 1개월 이내에는 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이 되는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1개월부터 이제 오버행이라 그러죠. 기관이라든가 구주주의 이 확약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규 상장주를 매매한다 그러면은 꼭 한 달 즈음 돼서 오버행 물량이 나올 때쯤, 그때쯤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또 중요한 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종가로 있어요. 금요일날 반영이 되는 건데,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뭐를 강조해 드렸죠? MSCI 이 변경이 되면서 종목이 편출입되면 어떻게 될 거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1년에 2번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냐? 자,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이 금양과 코스모 화학이 있고요. 코스닥 150에 편입되는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윤성 FNC, 포스코 엠텍, 루트로닉, 미래나노텍, 제이시스 메디칼, 어반리튬, 한국정보통신. 요거는 뭐 이 회사가 뭐 좋아서 편입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 이 회사들이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오르고 거래가 좀 많이 터지면은 기계적으로 편입을 시켜요. 그러면은 자,
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이 편입되면은 뭐가 달라지냐면은 이 패시브 펀드라 그러죠.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기계적으로 삽니다. 물론 그 전에 사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 전략은 어떻게 펼치냐? 이 코스피 200과 코스피 150 편입 전, 한 달 전부터 요때까지는 주가가 좀 좋을 겁니다. 좋을 거니까 한 달 전에 발표를 하면은 그때 사서, 근데 편입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은 자, 공매도가 가능해져요. 자, 우리가 이제 금양이라든가 코스모화학, 포스코 엠텍 이런 2차 전지 업체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자, 공매도 세력들이 근질근질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은 공매도가 가능하다. 그럼 뭐다? 목요일 전에 좀 팔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이 편출 종목은 거꾸로입니다. 이 코스피 200은 화성 엔터프라이즈 동원산업이 편출이 되고요. 코스닥 150은 휴온스, 바이넥스, ENF 테크놀로지, 유진기업, 유바이오로직스, 한국 BNC, 크리스 FNC, 에스테크 이런 업체들이 편출이 되는데, 즉 뭐다? 이 패시브 펀드들이 편출되기 한 달 전부터 계속 팝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계속 나오죠. 주가가 이 직전까지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편출이 되고 나면 뭐가 달라진다? 공매도가 안 나온다. 특히 이제 휴온수 같은 업체는 하루에 거래량의 20에서 30%가 공매도입니다. 기업이 뭐 좋든 나쁘든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편출 이후에는 요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자는 겁니다. 거꾸로입니다. 편입 종목은 자, 다음 주 금요일 이후에는 좀 공매도가 나올 수 있다. 편출 종목들은 공매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가 결론이고요. 목요일이 중요합니다. 선물옵션 만기 1, 그 다음에 코스피 150,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있고요. 자, 금요일 날에는 챗GPT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오픈 AI CEO가 방한을 합니다. 또 AI주들이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은 좀 있겠죠. 그다음 네오위즈의 신작 피해 거짓 오프라인 쇼케이스가 개최되고요. 또 BTS 데뷔 10주년 기념 신곡 발표 예정이고요. 또 중국의 5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올라야 됩니다. 이제 우리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가 지금 너무 높아서 지금 걱정인데, 중국은 이게 너무 낮아서 걱정입니다. 이게 올라가야지 경기 회복에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중국의 이 물가 지수를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에 열리는데요. 화요일 날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아마 요걸 보고 결정을 할 건데, 지금 예상으로는 그 4월 달에 이 전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9%였는데 지금 예상치는 4% 초반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즉 연준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만은 이렇게 물가 지표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고 봐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금리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 이런 기업들에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지난주 리뷰와 이번 주 일정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FNF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FNF라는 거는 잘 아시죠? 자, MLB와 디스커버리 제조업체다. 그리고 이 업체의 중요한 건 뭐다? 중국 매출액이다. 자, 중국 매출이 볼게요. 2021년도에 3,800억에서 자, 작년에 5,800억, 올해 예상치 8,600억, 내년에 1조까지 이렇게 거의 상장이 지금 계속 지금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한번 볼게요. 작년 초만 해도 560개였는데 지금 1분기만 해도 거의 900개 되고요. 계속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확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은 어땠냐? 자, 2019년도에 9천억에서 작년에 1조 8천억, 더블이 올랐죠. 자,
올해도 2.2조. 영업이익 같은 경우 2019년도에 1,500억이었다가 작년에 5천억, 4배 올랐고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주가는 어떻다? 자, 크게 추세가 없죠. 자,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작년 이후로 이렇게 추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다? 중국 소비재 업체들이 중국 한알령이 이런 걸로 주가가 좀 안 좋았죠. 근데 실적은 좋습니다. 그 매매 트레이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전략이 유효합니다. 어떻게? 13만 원 언더, 13만 원 언더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 16만 원에 팔아라. 자, 가격이 목요일날 13만 원 언더까지 왔었고요. 금요일날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에서는 사면은 무조건 10에서 20% 정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기업의 실적도 크게 안 나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 쪽에 홍콩 항생지수가 돌면은 다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금요일날 뭐라 그랬죠? 룰루레몬이라든가 갭이라든가 또는 폴로 랄프 로렌 이런 의류 소비재까지 약간 확장이 됐다. 이렇게 박자가 좀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하는 이제 강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서울에서 이제 10시, 이제 10시부터 11시 10분에 연간 전망이 있고요. 자, 부산 같은 경우는 24일 날 토요일 날 3시에 전망이 있습니다. 어떤 걸 발표를 해드릴 거냐면은 이 반도체주에 대해서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섹터는 뭐다? 1분기 실적이 좋았고 계속적으로 좋아질 섹터들, 자동차, 부품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소형 화장품, 그 다음 엔터주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원탑 클래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광고가 좀 나갔는데 이때도 아마 강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개괄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개괄적으로는 자, 기본적 분석 통해서 뭐 PER이 뭐고 실적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적정가는 어떻게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 이런 걸 큰 덩어리로 한번 볼 거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자, 어떤 기관 투자가는 뭐 누가 있고 기관이 어떤 기관에 사면은 뭐 매수를 해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MSCI라든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을 이용한 전략은 어떻게 펼칠 거냐. 그다음에 차트 같은 경우도 개괄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모양의 차트에서는 사야 될 거고 이런 모양의 차트에서는 팔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할 거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벤트 드리븐 전략 뭐 공시를 보고 우리가 수주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매매 전략을 펼칠 건지 또 분할 뭐 인적 분할이 어떻고 물적 분할이 어떻고 뭐 전후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유무상 증자는 뭐고 이런 것들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아카데미 클래스를 개설했으니까 주식에 대해서 기초부터 해서 좀 차근차근하게 배워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좀 신청을 하시고요. 그다음 그 당일날 그 다음 주 토요일날 당일날은 요 개괄적으로 결론 위주로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제가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오늘은 이만하기로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채팅방뿐이 없으니까 이 방송을 좀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건의사항이 있으면은 남겨주시면은 제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정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시장에서 뵙겠습니다. 내일 우리 야간 선물은 0.8% 정도 올랐기 때문에 뭐다? 시초가는 코스피 지수는 0.8% 정도 상승 출발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시 반에 중국 시장, 홍콩 시장을 보면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다 뭐다? 금요일 날 올랐던 미국 시장에서 올랐던 소재라든가 산업재 또는 이 소비재 업체들이 우리나라 그 업체에도 연결이 될 거냐, 이런 것까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